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혐오 조장, 헤이트 스피치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자신이 조선인, 한국인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제1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 교토우토로 지구를 방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공포는 더더욱 증폭된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을 맞고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많은 일본인 생각은 하나는 충격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범인에 대한 분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예상에 대한 불안감도 감출 수 없나 봅니다. 그런 우리의 염려는 적중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에는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추악한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범인은 조선인 또다시 자이니치, 제1한국인의 범죄. 근거도 없이 인터넷상에 올라간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은 제1한국인 사회에 강한 공포를 갖게 했다. 오로지 범행이 제1한국인과 관련이 없기를 빌고 있다. 피격 직후 복수의 제1한국인이 우리에게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마른 풀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처럼 증오의 폭주를 우려했다. 당연할 것이다. 간토대 지진 직후 학살이라는 조붕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공포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가 횡행하고 있다. 자신이 조선인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제1한국인이 모여 사는 지역, 교토우토로 지구를 방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공포는 더더욱 증폭된다. 후쿠오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제1한국인을 대상으로 헤이트 크라임, 혐오 범죄를 조심하라고 공식 트위터에 주의를 호소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사건 직후 한 신문사에서 피격 사건에 관해 평가, 논평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테러 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우토로 지구에 대한 방화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레이시즘, 인종차별 선동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 대한 비난과 비방, 중상, 욕이 인터넷상에 올라간 것은 예상대로였다. 동시에 사회의 분위기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한 제1교포가 일본 의사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1한국 조선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도쿄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 현 후쿠야마시에 거주하는 제1교포 4세인 30대 여성은 7월 풍진 검사를 받으러 남편과 함께 현지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성 의사로부터 진료와 관계가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의사는 여성에게 세금은 내고 있냐고 물었고 여성이 예상 밖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 답을 하지 않자 의사는 세금을 내고 있냐고 재차 물었다. 여성이 내라고 답하자 의사는 주민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호적에 들었느냐, 국적은 변경했느냐, 한국 국적이냐 조선족이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후쿠야마시는 태아가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여성이 방문한 병원은 이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었다. 의사는 이름을 보고 여성이 제1교포라고 판단하고서 이들 부부가 무료 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여부,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에 들었는지 여부, 국적 등은 무료 검사 제도와 관계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여성은 이후 의사가 던진 질문에 관해 시청에 상담했고 시인권 담당 부서가 의사를 대상으로 발언 내용과 경위를 확인했다. 의사는 여성에게 문서로 2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차별할 의도는 없었으나 여성에게 상처를 준 행위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뜻을 밝혔다. 후쿠야마시 담당자는 의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의사는 결과적으로 차별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앞으로 의사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의 발언 때문에 심적인 상처를 받았다.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남성 의사가 당신이 일본에 대해 모를지도 모르지만 지금 일본에서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여성이 제1교포 4세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알고 있는 의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며 여성은 무서워서 제1교포 의사의 병원 외에는 가지 못한다고 반응했다. 제1한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한일 관계 악화, 한 역사 교육이 영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미가타 국제정보대 한일 관계사 교수는 왜 전쟁이 시작됐는지, 왜 제1교포가 일본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 차별을 하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패전일이자 한국 광복절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서 극우 인사들이 6일기를 들고 있다.
권력자의 죽음의 표현의 자유 빼앗겨라며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총격이라는 범죄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의 공과를 냉정하게 논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단언한다. 과거 아베 정권은 이 나라를 덮은 차별과 편견, 헤이트 스피치를 육성한 최대의 공로자였다. 일본 사회에서의 베타주의 확산은 2012년에 출범한 제2차 아베 정권의 행보와 일치한다. 북한의 강경 자세를 취하는 것을 공략 포인트로 삼고 총리 자리를 되찾은 아베가 한 첫 번째 일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다. 이를 찬동 환영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헤이트 데모 혐오 시위를 격화시킨 것은 이듬해 2013년부터였다. 조선인 살해를 외치는 시위가 주말에 반복되었다. 한일 관계에서도 아베 정권은 양국 간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왔다. 2015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한일 합의가 맺어졌지만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자세를 계속 취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악화했고 지금도 균열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즉,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사회의 혐오의 연료를 계속 투하한 것이다. 혐오 조장 문제뿐이 아니다. 재임 중 모리토모와 각해 학원에 특혜를 준 학원 스캔들, 정부 주관 행사에 자기 지역 후원회를 초청해 권력 사유와 논란이 일었던 사쿠라 스캔들 등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 설명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사람들에게 질 수 없다라고 가도해서 외쳤다. 반성과 후회의 사죄와 설명을 할 기회가 그의 죽음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 너무도 아쉽다. 그런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며 뉴스 앵커들은 검은 옷을 입고 도쿄타워에 전등을 껐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비판이나 공죄를 입에 담는 것조차 조심성이 없다고 공격당하게 된다.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도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권력자의 죽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복하건대 이번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사회에 남긴 차별의 각인이 그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휘몰아치는 차별의 폭풍 속에서 빼앗기면 안 되는 말이 반드시 있다. 차별의 정도를 지나친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인 차별도 있었다. 이민족 혹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제1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차원이 다르다. 차별의 정도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1한국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차별을 받는지는 1955년 마루쇼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전쟁 휴전 2년 뒤인 그해 5월 12일 새벽 1시 20분경이었다. 도쿄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자동차 도로로 2시간 거리인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의 트럭 화물 취급소인 마루쇼 운송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이데 지오코라는 33세의 주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보름 뒤인 5월 27일 일본 경찰은 이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제1한국인 트럭 운전사인 42세의 이득현과 일본인 조수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이득현이 트럭을 몰고 근처를 운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1심 재판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과 최고재판소는 이득현의 항소 및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증거도 없이 제1한국인을 살인범으로 몰 이득현 사건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공분을 일으켰다. 일본인들이 볼 때도 너무 황당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득현 후원회가 결성됐고 일본에서는 마루쇼 사건 후원회가 구명운동에 나섰다. 구명운동에 힘입어 이득현이 가석방되기는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가석방은 1977년에 이뤄졌다. 한편 일본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심 청구를 위해 싸우던 중인 1989년 1월 2일 75세의 이득현은 후원자가 건네준 귤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질식사했다.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이지만 일본인 후원자들은 사건 당시 제3의 장소에서 이득현을 목격했다는 증인을 찾아냈다. 또 고이데 지오코가 타살되지 않았다는 법의학 감정도 나왔다. 1978년 3월 3일 자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득현 씨 사건 새 증거를 제출은 이득현 씨의 재심 청구를 추진 중인 일본 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는 최근 삿포로 의과대학 야소시마 노부노스케 교수로부터 피해자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살해된 것이 아니라 자살했다는 새로운 법의학 감정을 얻어 이를 시즈오카 지방재판소 누마즈 지부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만만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붙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나올 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관심을 더 주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가고 말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지금까지 일본의 한국 혐오 소식과 아베의 죽은 후 일본의 동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전 무서워서 당분간 아니 영원히 일본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